건데요. 자, 오늘은 표본 추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이게 아마 30점짜리로 나왔을 거예요.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얘가 30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표본 추출 과정을 하게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시요. 여기 보세요. 자,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집단 전체 조사하는 것들을 전수조사. 근데 전수조사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뽑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조사. 자,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쵸? 표본조사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는 리스트를 확보해야 돼. 뭐라고요? 리스트를 확보해야 돼. 자, 우선 4가지. 표집틀에 아까 나오는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포괄성, 효율성, 추출 확률, 일반성. 즉, 이 4가지 표집의 틀은 이 4가지를 어느 정도 갖춰야 해요. 추출, 자, 첫 번째 포괄성은 뭐라고 한다고요? 얘가 리스트가 너무 작으면 안 돼. 효율성은요, 리스트가 너무 커버리면 안 돼. 내가 추출 대상이 아닌 게 포함되면 안 돼. 세 번째, 추출 확률이 동등해야 돼. 하나는 이만큼 크고 하나는 이만큼 작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추출 확률 가능성이 동등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본 추출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발생, 여러 가지 하는 게 뭐라고요? 표본 오차는 무조건 발생해요. 다시 뭐라고요? 표본을 조사하게 되면 표본 오차는 무조건 발생해. 근데 비표본 오차는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비표본 오차란 말이에요. 자, 다시요. 표본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수조사를 하면 돼. 근데 어떻게 된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비표본 오차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절충해서 크기를 조절해야 돼요. 자, 표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된다고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분산을 감소시키고 목적에 맞춰서 하면 돼. 그런데 표본의 크기 너무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표본 오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비표본 오차가. 그래서 얘를 절충해야 됩니다. 자, 비표본 오차는 뭐가 있다고요? 비표본 오차는 우선은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다. 체계적 오차는 뭐라고? 체계적 오차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뭐라고요? 일정한 패턴이 있게 발생하는 것들은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는요,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들은 비체계적 오차. 그 다음에 조사 설계상, 현장 처리상,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뭐라고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리스트를 확보하는 방법 4가지 뭐가 있다고요? 포괄성, 효율성, 추출 확률, 일반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표본을 뽑을 거야. 근데 표본을 뽑을 때 오차가 있는데 어떤 오차가 발생한다? 첫 번째, 표본 조사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표본 오차.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는 뭐가 있다고? 첫 번째, 일정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는 뭐라고요? 조사하면서 발생하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차. 되셨나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가장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천천히 볼게요. 우선은 모집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결정해야 돼. 범위가 뭐거냐. 두 번째는 리스트를 확보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두 번째는 리스트, 그러니까 최신의 리스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요구 조건 4가지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포괄성, 효율성, 추출 확률, 그 다음에 일반화. 얘가 있어야 얘를 추출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리스트가 있어야 추출하는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추출할 거야? 리스트가 없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오차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리스트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맞는 추출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결정한다. 자, 크기를 무작정 증가시켜요? 안 된다니까. 무작정 증가시키면 비표본 오차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절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얘가 30점짜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30점짜리예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면 뭘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리스트를 확보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스트를 확보해야 돼. 리스트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포괄성, 효율성, 추출 방법, 일반화, 추출 확률, 일반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나 추출 방법을 결정합니다. 추출 방법이라는 것은 연구 목적에 맞춰서, 그 다음에 효율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
그다음 몇 개를 뽑느냐, 몇 배는. 즉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게 바뀌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이게 바뀌시는 데서 많이 헷갈려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방법을 결정하고 크기를 결정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추출하고자 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태 조사를 하게 된다. 자, 천천히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표본을 왜 뽑느냐에서부터.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본 추출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표본 리스트예요. 다시 뭐라고요? 여기 확률 추출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개판이면, 아무리 뽑아봤자 쓰레기가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요? 최신의 포괄성, 효율성 추출 확률, 그 다음에 일반화가 충족할 수 있는 리스트가 먼저 선행 조건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추출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추출 방법은 첫 번째 확률하고 비확률이 있습니다. 확률하고 비확률이 있는데, 확률이 좋을까요? 비확률이 좋을까요?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비확률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확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률로 접근하면 내가 뽑으나 다른 사람이 뽑으나 비슷한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비확률은 내 마음대로 뽑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확률이라고 합니다. 비확률. 자, 여기를 천천히 보실게요. 표본으로부터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다. 표본으로부터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다. 얘는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다. 얘는 확률이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표본 리스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확률로 가는 거고요. 리스트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비확률로 가는 겁니다. 다시요. 리스트를 어느 정도, 네 가지 아까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 확률로 가는 거고, 리스트가 부족하다면 비확률로 가는 겁니다. 즉, 확보된 리스트에서 내가 몇 개를 뽑을 거냐, 도대체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요. 얘는 비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무작위로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모집단 자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로 접근하는 방법은 왜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확률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스트로 확보해야 돼. 자, 리스트로 확보하는 네 가지 방법 뭐가 있다고요? 포괄성, 효율성, 추출 방법, 추출 확률, 그 다음에 일반성,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다 안 돼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최대한 근사하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 비확률이라는 것은 비확률로 추출한다. 비과학적으로 뽑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적으로 뽑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작위하고 자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작위라는 것은 뭘까요? 무작위란? 무작위? 무작위란 무작위. 자기라는 것은 자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무작위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자, 자기라는 것들은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면 자기. 뭐라고요?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면 자기. 무작위라는 것은 편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작위라고 합니다. 무작위. 다시요. 제가 우연하게 뽑혔는데 갔는데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럼 돌아옵니다. 이러면 자기예요? 무작위예요? 이건 자기예요. 연구자가 판단하면, 즉 조사자들이 판단해버리면 뭐가 된다? 그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우리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본 자체를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요? 무작위로 뽑아야 된다. 편견이 없게 뽑아내는 것들을 무작위라고 합니다. 무작위. 다시요. 그냥 무작위를 뽑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요? 그냥 무작위를 뽑는 것보다 뭐라고요? 표본 리스트가 확보된 거에서 무작위를 뽑아야 돼요. 이해되시겠나요? 쓰레기 같은 자료 모아놓고 어서 무작위에 뽑았자 의미가 없어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는 포괄성, 효율성, 추출 확률, 일반화가 충족되는 리스트 중에 무작위를 뽑아야 돼. 이제 이해되시겠나요? 다시 뭐라고요? 자료를 무작위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리스트가 중요하다고요. 리스트가 확보가 돼야 무작위로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의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인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막 한자도 찾아보고 영문도 막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인의라는 부분이 무작이냐 작이냐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요. 인의라는 부분이 무작이냐 작이냐 한자도 똑같고요. 그래갖고 내가 막 찾아봤는데 인의는 어디서는 무작위로 보고 어디서는 작이라고 쓰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인의라는 말을 안 쓸 거예요.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어디서는 얘를 확률로 보고 어디서는 얘는 비확률로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의라는 말은 저는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이냐 무작이냐는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의미동행, 경찰 의미동행이면 이게 무작이야, 작이야, 씨.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는 인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은 영구자 평균의 일부가 좀 들어가요. 요거는 들어가는데 얘는 작이로 볼 거냐, 무작위로 볼 거냐 논란의 소지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작이, 무작위로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순 임의 추출법 이라는 것들을 쓰거든요. 단순 임의 추출법. 그러면 얘는 확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임이라는 방법 자체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위에 가깝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단순 무작위, 개통, 승화, 짐락, 편의, 판단, 할당, 순호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단순 무작위 추출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고요. 어디서는 단순 임의 추출이라고도 합니다. 어디서는 단순 의미 추출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의라는 것들이 작이로 볼 거냐 무작위로 볼 거냐는 그때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표본 추출과 관련해서 국내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경환아, 교수님 다 알겠는데요. 임의가 무작위예요? 작이예요? 원래는 작이지. 근데 단순 임의 추출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옛날 분들이 이거는 임의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러게 그때 달라. 이렇게 설명하셨어. 진짜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의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순 임의 추출법이라는 것은 확률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의 추출법은 비확률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저는 작이 무작위로 보겠습니다. 네. 자, 단순 무작위, 개통, 승화, 짐락. 그다음에 비확률에는 편의, 판단, 할당, 순호벌 이 네 가지 등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예시까지 무조건 다 보셔야 되고요. 이건 30점짜리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는 무조건 10점이 되든 30점이 되든 얘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근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얘는 어떤 추출 방법을 쓸 거냐 이런 것들에서 한 번씩 살펴보실 거예요. 진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자, 그만큼 강조합니다. 근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막상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무작위라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되면 무작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편견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라고요? 편견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난수표를 활용한다. 근데 난수표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수표라고 이따만한 종이에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다시요. 난수표라고 해서 숫자가 이렇게 막 적혀져 있어. 그래서 자기가 찍어. 그래서 가로를 가든지 해세로를 가든지 그 숫자만큼만 뽑아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난수표. 난수하나라고. 그러니까 난수표는 이게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나 찍는 거야. 그래서 가로로 3번 갈까? 그러면 숫자만큼 3번, 2번, 1번 이렇게 뽑는 방법. 이런 과정을 난선화라고 합니다. 난선화. 네. 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뽑으면 된다고요? 무작위란 뭐라고 한다고요? 편견이 들어가지 않고 난수표를 활용해 난선화로 추출한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선화야, 난선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난선화. 자, 난선화는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요. 편견이 들어가지 않고 난수표를 통해서 추출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작위라고 한다. 무작위. 편견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편견이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면 작위가 되는 거고요. 리스트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드린 건 뭐라고요? 무작위 추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리스트야, 리스트. 거기서 이제 무작위를 뽑는 거야.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뭐라고요?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연성을 최소화시켜서 추출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작위라고 합니다. 근데 무작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무작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연하게 뽑힌 게 오히려 나쁘게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아무렇게 막 뽑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연하게. 자, 다시요. 제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짝짓기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짓기 기억나세요?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고 하는 거. 제가 한번 볼게요. 40kg 미만 2명, 50kg짜리 미만 2명, 60kg짜리 미만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총 6명이죠? 총 6명이죠? 제가 무작위로 추출하면, 진짜 무작위로 한 집, 2개 집단을 선정하는데, A하고 B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60, 60, 50이 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무작위로 뽑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하면 얘를 어떻게 된다?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무작위가. 근데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얘네들의 성향을 봐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여기서 뽑아내는 거죠. 이거면 어떻게 된다? 좀 더 40, 50, 60, 40, 50, 60 조금 더 균등하게 뽑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무작위로 뽑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성격을 모른다면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게 좋고, 성격을 알게 된다면 보다 좋은 결과, 보다 과학적인 표본을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단순 무작위부터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잠깐 쉬고 할까요? 네, 요것만 다시 보고 갈게요. 다시 확률은, 자, 확률이 좋아요? 비확률이 좋아요? 확률이 왜 좋아요? 과학적으로 뽑는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인 것은 내가 뽑으나 다른 사람이 뽑으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확률이라는 것은 편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확률 뭐가 된다고요? 편견이 들어가서 안 좋아. 근데 확률에는 뭐가 있다고요? 단순 무작위, 개통, 층화, 집락. 그다음에 비확률에서는 편의, 판단, 할당, 스노우볼. 요에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쓰실 수도 있어야 된다. 예시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것도 역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10분 정도 쉬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